어디 소속이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실.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되어 있는 거로 보면은 청소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생, 초등생 저학년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요새 탄력근로제라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남편이 가장이 50만 원에서 평균 80만 원 사이가 월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사업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 이런 완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교육균형 발전 지원 의뢰를 발의해 주신 황미철 교회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부터 일단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또 이제 예산이 또 수반되어 있는 관계로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 또 이제 또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산정 지표를 보면 이제 지역 발전도나 이제 프로그램 산정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괴산증평 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괴산군과 증평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건 답변을 그거는 따로 좀 선전을 매번 해주세요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패널 중에서도 당연히 우리 유치원이 패널도 한 분 앉으셔야 되는데 왜 유치원은 빠졌을까? 라는 서운함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이 균형 발전 이 부분에서 저희 사립 유치원이나 유치원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발전 그 기금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에게 그 영어 부분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8년 6, 7, 8월에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사립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서는 저희 유치원들은 어머님들에게 많은 만족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7, 8월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어머님들에게 만족을 하면서 친환경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었고 무진장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 지원하는 금액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어머님들한테 감해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43,000원 돈이었거든요. 43,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군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왜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군에서 저희들이 간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옥천 어린이집 유치원이 제외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대비생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교육활동을 해주고 있던 거죠. 성인들이 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환경보다는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게임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심리 상담 쪽이 저희 아이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교재나 교구는 넘쳐나요. 그리고 건물 지저분하면 좀 청소하고 정리하고 위험한 것은 보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많은 학교들이 없어지는데 내 학교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내 학교에 뭔가 교구를 더 갖는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인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상담 쪽으로 가끔 제가 교육을 가보지만 제가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함께 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관광할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부모가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받는 교육도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성이 최고이고 그리고
교구 없어도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 교재고 딱 없었을 때 자기들끼리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 너무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물론 충분히 부모가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혼자 있거나 둘일 경우는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여서 아이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활동.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각 시도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전입이 돼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전입을 됐을 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으로 전입이 됐을 때 어떤 교육 방향으로 또는 어떤 투자 방향으로 가는지가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의 교육장님들의 상당한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대상사업 선정에는 사실은 이 본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 뭐 아까 황규철 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육 개선 여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뭐 사업 예산 뭐 이 정도 내에서 학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또한 뭐 조례를 확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다면 그 예산은 정말 아까 유치원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이니까 교육교구 지원 사업도 가능할 것 같고 각 학교에 지금 본 예산으로 내려주어서 교육경비 활동으로 좀 학교 교육과정 방과 후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늘리는 것이 낫지 지금 도에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써라는 명시를 하고 내려주니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인건비 어디서 나갑니까? 도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야 될 그 돈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도나 아니면 상부에서 그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한 이야기가 실질적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주신다는 것도 뭐 물론 감사하지만 일부에 또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고요. 또 학교 쪽으로 직접 내려주면 뭐 2천만 원이 됐던 3천만 원이 됐던 학교 사정에 따라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뭐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주신다면 뭐 감사하겠지만은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통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교육청의 주병호 예산과장님께서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교육 경비 지원 문제와는 좀 약간 결이 다르지만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옥천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옥천군에서는 옥천 여중이 밥맛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리고 남학생만 있는 옥천중학교가 제일 최하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5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영양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똑같은 식비를 1인당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옥천중학교 남학생들은
쌀의 소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도내 11개 시군의 남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청소년 시절에 도시락은 성경책이나 법전만큼이나 두툼하고 큰 그런 도시락으로 2개씩 이렇게 먹고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쌀 소비가 많다 보니까 그 부식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밥맛이 없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게 먹고 몸을 키우고 튼튼해야 될 청소년들이 먹는 게 부실하고 집에서는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여학생, 남학생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또 충청북도 도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서 남학생들에게는 정량보다는 정률제를 적용해갖고 쌀을 좀 더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좋은 양질의 교육 환경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러고 있는데, 좋은 양질의 교육은 뭐라고 할지는 각자 부모나 선생님들이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대도시 학생들보다 우리 옥천이나 영동 보은과 같은 이런 농촌 시골 지역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어떤 그 소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 선생님들이 많은 참모로 공문서 처리로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명강사의 어떤 강의 부분 이나 다른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지자체, 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에서 이렇게 황기철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5억 7천이 이렇게 지원을 되지만, 이 도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행안부나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 어려운 지자체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을 계속 못 받게 하는 이런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위원장님 원합니다. 그리고 벌써 6년 전에 저희 옥천군에서 13억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왔는데 벌써 6년째 되니까는요, 이 정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이 다른 교육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은 벌써 한 30억 가까이 이 경비가 계속 지원이 늘어나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규제를 완화를 시키든가. 사실 요새는요,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그전에는 개천에 욕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양자천에 욕나요. 개천에도 절대 욕 못 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 군과 또 도의에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경비 제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천 여중에 있을 때 그 관악부를 해체할 그 상황이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지원금이 끊기는 때였는데, 그때 당시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또 그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2년을 버티는 바람에 군청에서 다시 지원금을 우회 지원하는 바람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옥천고등학교 와서 올해 특히 군청에서 약 9억, 이제 9,800, 1억 정도를 지원받아가지고요, 우회 지원받아가지고 방과활동, 학생들 방과활동하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특히 적성교육 이런 것들을 1학기는 한 강좌는 10,000원씩 받았지만은 방학 동안 2학기에는 거의 학생들은 무료로 지금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듣게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드렸고요,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자체에서 주는, 우리 군청에서 주는 지원금 가지고 선생님들도 의욕적으로 학생들 지도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옥천고등학교는 학사의 학생들이 약 9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걔들은 아침 저녁 그리고 운영비를 다 지금 개인들이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꽤 됩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20-30만 원씩 되는데 제가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지금 군청이나 이래서 이쪽 지원이 안 해도 된다면 우회 지원으로 그쪽으로도 좀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교육감님 모시고 우리 그 10개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11개 자치단체 또 군의원님들 다 뵙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얘기되었던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번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른 지금 현재 경비 지원이 되는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학교에서는 시설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경비 지원 외에 물론 학교가 시설 개선을 요구한다고 그걸 100% 바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예산이 뭐 몇천억이 올라오면 몇천억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예산이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많은 물량이 올라오면 우리 교육청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공사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직원을 뭐 몇십 명을 더 뽑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설 여건이 안 좋아서 정말 교육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어필이 되면은 그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1년에 본예산 말고도 추경 때도 한 2차례 더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다 지원이 되니까 그런 예산은 가급적 요구하지 말고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저도 한 번 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천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뭐 말씀하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근데 공사를 못하는 학교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입시를 앞둔 아이들의 이 환경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학부모들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공사 보내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피해 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옆에다가 한 300억짜리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 학교를 부실 수도 없고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부분이 많아서 그 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 졸업하고 나면 공사하세요. 공사 지금 하지 마세요. 하고 스톱을 시키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말씀.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희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학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비정규직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달라 왜 학교 예산을 쓰게 하냐 하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오늘도 한 두어 분 정도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반드시 이제 받는 교육적 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업무가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 교육 아니냐.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거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활동하는 거 이거 다 교육인데 왜 이런데 시설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못 해주느냐. 왜 인건비 지원 안 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저희들은 학교 안에 교육활동에 관해서만 저희 교육청 책임이에요. 이게 법이 딱딱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타고 내려오는 라인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이나 이런 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방과 후 그 돌봄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나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이나 똑같은 교육인데 왜 교육청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선을 그어버리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법적 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치단체와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질문하신 분들을 제가 메모를 했으니까 메모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또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에 참석하신 교육장님 세 분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다문화나 농촌,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교육과정, 체험학습, 그다음에 문화예술, 아마 그 시설, 급식,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 통괄적으로 그 나름대로 그 의견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분 같지만 보훈교육장님의 그 이제 그 복지사업 확대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교복은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시행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그 이번 이 균등 사업에서 할 때, 균형 발전 사업에서 할 때 아마 그 많은 부분들을 아마 고려를 해서, 이게 또 다른 어떤 그런 사회복지법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계획에 올라오면은 저희가 세밀히 좀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서두에 타시군에 하는 사업과 차별화를 좀 많이 안 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지역에 더 특색 있는 사업을 또 제안하는 어떤 이런 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타시군의 어떤 그런 사업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청주나 충주, 제천은 어떤 사업을 교육청에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지원을 받는 걸 가지고 그걸 선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혜진 교육장님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해달라는 말씀 저희가 꼭 명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박찬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실 환경교육, 이거는 아마 한교실 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한참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노을 교장선생님하고 내북조 교장선생님, 옥천중 교장선생님, 이 세 분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해서 계획하는데 반영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천중학교 이영규 장선생님께서 그 급식실 개선 아까 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을 그 급식팀에서도 고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이영규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평가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집행을 나간 후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어떤 그런 향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청석에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도 단위 사업으로 행복지구 사업도 여기서 균형 예산 가지고 균형 발전이란 것도 얘기했지만은 행복지구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어떤 이런 같은 경우는 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별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평구청에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같이 행정구역에 그래서 아마 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오셔서 했는데요. 저희가 계산 증평은 그냥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한 거는 저희 팀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두 개의 자치단체인데 학교고는 증평하고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게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적으로 증평과 계산을 따로따로 지원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돼서 두 지자체를 묶어서 발전도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아마 같이 계산을 해서 5개의 어떤 그런 평가 요소를 합쳐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립유치원 백합유치원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급식 지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해주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누누이 아마 많은 말씀들 해주시고 저희가 그 학급 운영비 지원할 때도 그걸 하는 것만큼의 어떤지 아니면 급식을 하는 것만큼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좀 해주셨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권장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에듀파인이라든가 지금 교육부에서도 육아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규모가 큰 유치원이나 작은 유치원이나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돼서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동 쪽적인 회장님께서 이제 인성 문제하고 같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도 같이 균형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 크게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천고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사업을 지어야 되느냐 교육청으로 지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다른 분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 학교로 저희가 뭐 얼마를 강제 배분은 못합니다. 지역으로 이 재원을 배분해 주면은 교육장님께서 학교로 재원을 배분해 주시든 어떻게든 간에 자체적으로 세우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학교로 주시더라도 그 사업 계획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계획서를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냥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어떤 폭넓은 자율권이랄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정산을 나중에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심의하는 이렇게 좀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대정 협의회장님께서 좀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장학사업 추진이라든가 이제 그 학교로 직접 주는 문제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이제 의원님 두 분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천은 지난번에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보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보조 제한 지역이 있지만은 선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저희가 아마 그 옥천 지역에서 많은 그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옥천 여중 반맛 최상하고 옥천 중학교의 급식질 문제라든가 남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단가 문제 참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실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더불어 명사초청이나 문화시설 체험 양질의 그 인문학 그다음에 공교육에 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사업에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재석 군의원께서 관련 교정 폐지 참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저희도 바라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천고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옥천고등학교 시설 문제 이 부분은 저희도 아마 이 자리에 아마 시설팀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발전된 학교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유치원 원장님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그 지난달에 유아교육협의회를 부교육감 주관으로 4번의 사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이때 이 부분들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께서 가장 강력히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유치원을 학교로 뭐 여러 가지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단설 유치원에 시설은 다 돼 있다.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인건비만 조금 보태주면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급식을 못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과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급식팀하고 그다음에 학교 자치과 이제 유아교육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급식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봄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옵니다. 오는데 급식 시설은 기구는 다 있는데 그 급식 일수 조리원에 영양사는 365일인데 조리원들이 그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급식을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19년 3월 12일 날 이거 관련해서 개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행안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이게 잘 안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교육경비 보조제한 철폐를 위해서 기초나 방역 또 교육 전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안도 내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우리 남부상군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던 것 같습니다. 자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이거보다 이제 오늘 첫 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보완을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이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 함께 못한 단양이나 괴산진평도 아마 건의 사항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오늘 주신 고견을 반영을 해서 이 균형발전 지원 근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늘 일정적으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